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거 구경하다가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어제 까불어서 이제 교훈을 하나 얻은 거죠. 어제 기부스하고 막 까불고 막 그러다가,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어쨌든,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41%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12네요.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낙폭은 크지 않지만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거, 약간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AI는 또 계속 가는데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뉴스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에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이제 아주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억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 계속 랠리래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반감기 있잖아요. 그 전에 한번 튈 것이다. 근데 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탐욕이 극에 달했다. 네. 계속 올라가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뭐 약간 욕심스러운 그런 모습들, 이제 급등이라는 것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좀, 뭐랄까, 매수가 좀 많이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애플이 지금 유럽연합으로부터 지금 2.7조 원 과징금이 나왔다. 이게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2조 원 대가 넘는, 네, 2조 7천억, 여기에 대한 그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자, 뭐 애플 때문에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애플의 이런 반독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네, 왜냐면 이제 경쟁 상대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OS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운영 체제를 깔아놓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른 것들을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뺏었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뭐 이의 제기로 나오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낼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 애플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다 하락했다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 AI 테마만 나오는 랠리를 보였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내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0.14, 애플과 알파벳은 2.54, 2.8%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7%나 내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뭔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중국 쪽에서 지금 판매가 또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떨어졌죠. 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는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느냐 궁금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집어넣어. 계속 가. 그냥 가자. 이렇게 막 북적북적 해줘야지만이 시장이 뭔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막 가는 거죠.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가 떨어지고 다른 종목도 떨어지고 혼자 빛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엔비디아 플러스, 애플 마이너스, 알파벳 마이너스, 아마존 마이너스, 메타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뭐 AI 최대 수혜주라고 될 수 있는 슈퍼마이크로가 18% 네, 급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테슬라는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면서 주가가 7% 넘게 하락했다. 네, 코인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2차 전지가 대체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기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떨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뭐가 되겠어요? 네,
이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이 반도체 랠리로 먼저 들어가겠죠. 뭐 소부장이든 AI든 등등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 PBR 쪽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행히도 지금 다행이라 봐야 되나요?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균형은 맞춰주게 될 거예요. 즉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도체가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은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수를 붙잡아 놓고 종목만 올리는, 계좌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이거나 AI 관련한 종목이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소부장, 뭐 HBM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흐름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 이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테마적으로 본다라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코인 관련주들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모습이지만 걔네들의 움직임들도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고 뭐 또 하나 볼까요? 네. 은행주, 이게 뭔 일이야? 네, 이런, 은행주. 어제 KB금융이 거의 9% 올랐죠?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외국인들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 PBR 쪽 들어오면서, 자동차도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은행주, 이쪽에 관심도 굉장히 높죠? 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때는 은행주들을 꼭 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동결, 인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은행주 쪽에 계속적으로 내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글쎄 라는 생각도 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 쪽에 대한 투자는 일단 다 철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것도 있고 은행주 개개별로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4대 금융지주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상승세 나오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금융하고 KB금융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배당락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이 좀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네 뭐 그다지 네 썩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KB와 네 이 하나금융지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치고 넘어가는 모습으로 된 것이다. 자, 이것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도 했었고요. 배당금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분기 배당이니까 또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밸류어 프로그램은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은 또다시 뭔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래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은행주들의 움직임들이 올라가는 쪽에 대한 베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저 PBR 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상승을 급하게 했는데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또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려간다기보다도 횡보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격을 메꾸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랠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밸류업 정책이 네 맹탕이어서 실망감을 줬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 끈질기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밑에까지 한 번 더 볼게요. 쭉쭉쭉 내려가 보면 다 AI 이야기고요. 뭐 일회용품 제공 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호텔 업계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글쎄, 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AI 발달로 전력 소비량 급증. 전력기기 관련주. 지금 전력기기 갑자기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실적 개선 이어지면서 재룡전기 이런 것들은 급등했죠. 자,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공장을 세우려면 뭘 해야 돼요? 전력망을 깔아야 됩니다. 전력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북미 지역 내 전력기기 수요, 이거는 뭐 자동차 공장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중동의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 뭐 등등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공장 세우는 것 때문에 보통 예전에 LS 일렉트릭이 100%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공장이 지어진다라는 거, 이거는 뭐 자동차를 만들든 AI 칩을 만들든 뭐 딱지치기를 만들든 뭐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공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전력 설비에게는 케이블, 뭐 이런 회사들, 설비, 뭐 성전소, 뭐 이런 회사들에게는 다 수혜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AI나 전기차나 뭐 공장 증설 이쪽에 볼 게 아니라 전력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냥 뭐 괜찮은데요, 그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안 하고 은행주는 안 하고 있지만, 은행주는 했다가 팔았죠. 근데 자동차라든지 이 저 PBR, 네, 그 다음에 요거 AI 반도체 이쪽, 우리는 이쪽만 보면 돼요. 뭐 전기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지금 뉴스가 안 나오는데 이거 뭘 봐야 됩니까? 네, 초전도체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봅시다. LK99 후속, 네, 미국 학회에서 발표가 되는데 상온 초전도체를 주장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지가 않죠? 네.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자들이 다른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등등등을 되어 있는데, 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평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이 PC 포스 소스야? 네, 아무튼 요거를 이제 새롭게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나와서 발표를 했죠, 지금. 네.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초전도체 특성을 띄었다. 네. 제로 저항에 많이 쓰는 효과까지 했다. 그래갖고 완전 부양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샘플이 자석 위에 완전히 뜨는 공중 부양을 하기도 했다. 1600배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잡음 신호가 커서 명확히 알아보기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LK99와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검증 기관을 소개한 STCL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네. 이번에는 STCL이라는 다른 연구실에서 진행됐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LK99 초전도체 가능성을 제시한 중국 연구자들의 이름을 발표 자료에 싣고 연구도 소개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진짜냐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뜬다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 샘플을 현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네. 샘플을 현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영상 공개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진 했다. 뭐 그렇게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냥 뭐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LK99 때와 뭐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냥 여기서 뭐 뭘 좀 더 했다. 아니,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정말 만들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물론 환경이 주어져야 되나? 상온 상압이잖아.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직접 시연을 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인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이고, 실제로 개발했으면 실제로 이런 제3의 기관에서 이 물성만 측정하면 되는 건데 왜 아니냐.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장일 뿐인 것이다. 네, 이런 거죠.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대로라면 뭐예요? 작년과 LK99와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진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초전 조치는 네, 이거는 실패인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원래부터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때 LK99도 자신 있게 샘플 내놨으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였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LK99도 자신 있게 샘플 제공도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조금 더 가공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했다. 나는 여기서 좀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글쎄 초전 조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전도체는 그냥 네, 재미삼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라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역시 AI밖에 없는 것 같다 판단을 오늘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약간 시장이 변수는 겪을 수 있어요. AI를 제외한 모든 종목군들이 다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2차전지 쪽에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 대한 상승률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거는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종목들에 대한 거는 기대감은 굉장히 강하고 좋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밖에 나온 개구리들과 함께 즐거운 네, 폴짝폴짝 게임을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뛰어보자 폴짝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